자, 탐구 보고서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탐구 보고서는 또 뭐냐면 이 진로 및 교과 세특에 대비해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탐구 보고서를 써오면 그거를 저희가 첨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탐구보고서 작성의 절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탐구보고서 작성 절차는 아까 주제 탐구서랑 조금 미묘하게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좀 보실게요. 자, 주제 선정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목표와 목적 설정해야겠죠? 자료조사 해야겠죠? 자료 분석 및 정리까지 돼야겠죠? 그리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합니다. 보고서 작성. 그래서 서론, 본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결과, 그 다음에 결론. 그런 다음에 참고 문헌. 우리가 이 지적 재산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APA 스타일 따라서 우리가 표기 잘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정 및 검토 받아야겠죠? 검토나 피드백은 또 저희 연구소에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제출해서 정리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인공지능 AI 관련 학과가 요즘 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 AI 학과 분야, AI 분야 진로 탐구 내용 좀 보죠. 자, 표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실물을 제가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죠? 탐구 보고서 쓰면 첫 번째 요 첫 장에 표지가 있어야 되죠. 제목, 인공지능 분야의 진로 탐구. 밑에 작성자, 땡땡땡, 박형주 이렇게 있어야 되고, 학교, 베이스캠프, 3학년 1반 뭐 이렇게 쓰시고, 밑에 제출일 이렇게 해서 표지가 일단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 장 넘기면 목차가 있겠죠. 그 목차에 서론, 인공지능 개요,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전망, 인공지능 관련 직업 소개 이렇게 목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번 서론, 2번 개요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서론, 개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전망, 관련 직업 소개, 전문가 인터뷰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 방법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이 결론, 탐구 요약과 진로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참고 문헌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면 탐구 보고서 완성됩니다. 근데 탐구 보고서를 혼자 쓰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드백이라던가 모니터링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가볼게요. 자, 네 번째로 가볼게요. 우리가 이제 탐구보고서 쓰는 것까지 했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논술 면접이에요. 자, 저희가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갓생 패스는 첫 번째가 자기주도 학습, 두 번째 뭐였죠? 독서 및 쓰기. 세 번째가 뭐였죠? 주제 탐구, 탐구보고서. 네, 그 다음에 논술 및 면접입니다. 제가 이 논술 및 면접을 준비를 할 때 되게 애석한 게 뭐냐면요. 그 3학년 친구들이 보통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3학년 때 이제 여름에 이제 저희가 수시 컨설팅 들어가고요. 수시 컨설팅 때 보통 이제 면접이 있는 학교를 쓸 건지 논술을 쓸 건지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을 이후에 추석 전후에 아이들이 이제 면접이냐 논술이냐 거의 이제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 자 정리를 해드리면 인문 논술 같은 경우에는 거진 준비 기간이 1년 이상은 돼야 됩니다. 인문 논술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수리 논술도 1년까지 준비하면 너무 좋지만 수리 논술 기간이 너무 짧으면 최소한 그래도 6개월 이상은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논술 준비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논술이든 면접이든 간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읽고 쓰고 말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3학년 거의 1학기 끝나고 2학기에 들어갔을 때 수시 컨설팅 다 받고 수시 원서 6장 다 쓴 다음에 시작하는 건 너무 늦어요. 그래서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희가 갓생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3학년 올라가셨을 때 인문 논술로 내가 대학을 가고 싶다. 내가 우주 상향하고 싶다. 그러면 인문 논술은 최소한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나 논술 면접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그럼 1, 2학년 때 미리 면접 대비하고 미리 논술 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 심화학습 실제 면접 대비를 1, 2학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술 대비도 논술 연습, 글쓰기 연습, 독서 자료조사, 시간관리 등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3학년 올라가서 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렇다면 제가 요거 화면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카페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구술 면접. 자, 이제 면접을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수시 면접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들어보셨죠. 첫 번째가 뭐냐면 재시문 기반 면접,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학생부 기반 면접입니다. 자, 서울대 일반 전형 그리고 연세대 이런 학교들은 탑 상위권 대학들은 재시문 기반 면접입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이란 실질적으로 그냥
그냥 인문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제시문을 이렇게 보고 자기 생각을 쭉 정리한 다음에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제시문 기반 면접은 너무 사악하고 어렵죠. 그래서 정말 벼락치기가 안 되는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대부분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서 자기 학생부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학생부 내용을 그래서 자기가 빠삭하게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1학년 때 읽었던 그 책이 나에게 줬던 감동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상 질문 그리고 이 학과에서 좋아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지금 어떻게 시킬 거냐면 학년별로 저희가 면접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넣어놨어요. 이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고1 때 면접 대비를 한다? 이럴 수 있어요. 자기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공부 방법을 좋아하고 어떤 진로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면접 질문이 뭐냐면 당신의 좌우명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왜 1학년 2학기 때 그 미인정 결석이 많은가요? 당신은 친구들과 협업을 할 때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요?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이해에 대한 인성 질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평소 생각을 해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2 때는 조금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면접 대비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뭐 전공 탐색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 분야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확정이 좀 되죠. 내가 웬만해서는 이제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는 시기가 고2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로가 설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전공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학과를 탐방하거나 상담도 해보고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가 있으면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자료 수집해야 되고요. 진로도 탐색해야죠. 내가 어떤 학과를 간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학과를 가더라도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싶은 것인지를 고2 때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화이트 해커가 될 건지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될 건지 나는 어떤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 진로까지 정해놓고요. 그리고 관련 활동을 또 참여하면 좋겠어요. 관련 활동이란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 학교 내에서 개설되어 있는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것 이외에도 공동교육과정 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타 학교 그래서 뭐 이대부고나 예일여고 학생이 아닌데 그 학교 가서 수업을 듣는 거 이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는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이 없어서 다른 학교 가서 프로그래밍이라는 수업을 듣고 오는 거 이게 공동교육과정인데 그런 수업을 듣는 걸 포함해서 또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 그래서 조별 활동을 통해서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제 교외 활동, 그 다음에 또 경진대회, 여러 가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박람회 이런 것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 활동을 좀 해가면서 교과 관리를 해도 좋다. 그리고 이제 3학년이 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면접을 다음 달에 보러 가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전공 심화학습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택 전공과 관련된 심화학습.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동국대 AI 학과를 가고 싶다. 그러면 동국대 AI 학과 사이트를 한 번쯤은 가봐야죠. 고3이라면.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AI 학과의 커리큘럼이 대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각 커리큘럼을 가지고 졸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심화된 어떤 그 자기 전공과 관련된 심화 연구, 심화 관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평소에 주기적으로 해놓으시면 면접 대비 컨설팅 따로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면접 혼자 준비해서 합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논술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문 논술과 수리 논술이 있고 그 다음에 약수령이 있어요. 사실 약수령은 그냥 교과 서술형 평가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또 약수령을 지원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등급이 5등급 되기 때문에 그냥 평소 내신 대비처럼 해라 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기울여야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약수령은 역시나 인문과 수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수령을 좋아하는 학교 대표적으로 가천대가 있죠. 그래서 가천대를 포함한 약수령을 원하는 친구들은 수시카드 쓰자마자 해당 학교 기출문제 열심히 뽑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요. 인문논술과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 인문논술은 최소 1년 이상 준비하셔야 된다 그랬고 수리논술은 최소 6개월 이상은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고1, 고2, 고3 논술 전형을 할 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인문논술이든 수리논술이든 쓰기가 중요한데 이 쓰기 실력은 3학년 때 바로 생기지 않아요.
너 지금 3학년 됐구나. 내가 너에게 쓰기 능력을 주마.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딱 이렇게.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년 때 우리가 논술 전형을 또 생각을 한다면 책 읽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200자 갓생 패스에서 쓰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주제 탐구 탐구 보고서 쓰는 거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쭉 보여드리면 이런 것들을 제가 사이트에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화면 보여드리고 이제 끝을 낼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갓생 패스를 이제 요 4가지 영역, 자기주도 학습, 독서 쓰기, 주제 탐구, 논술 면접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갓생 패스는 철저하게 베이스캠프 재원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약에 선생님 저는 베이스캠프에서 현재 수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갓생 패스를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 좀 죄송하지만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단연간 아이들을 1대1로 챙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재원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베이스캠프 모든 학생들 다 챙기기가 어려워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말 베이스캠프에서 꿈을 키우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다 웃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년간 노력했고 수년간 프로그래머들과 또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갓생 패스를 통해서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하나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갓생 패스랑 관련되어서 구체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또 저희 데스크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과랑 비교과를 한 번에 관리하는 베이스캠프 갓생 패스 설명회 이것으로 마치고요. 세부 질문은 저희 이제 카카오 채널 데스크 0235-3009 또는 저희 입시연구소 카카오 채널 다 좋으니까요. 어디로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금까지 베이스캠프 학원 입시연구소장 박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